검은 소파. 고등학생 때 부모님 곁을 떠나 집세 이만해진 욕조 없는 빌라를 빌려 살았어. 그 집에는 어째선지 검은 소파가 비치되어 있었어. 3평 정도의 방에는 어울리지 않는 진짜 가죽으로 만들어진 묵직하고 커다란 소파로 집주인 할아버지가 말하기로는 전전전 정도의 세입자가 필요 없다며 두고 간 거래. 세입자가 이사 올 때마다 가져가라고 말했지만 아니요, 필요 없어요 라고 거절당한 모양이야. 그걸 들은 나는 우와, 오컬트 얘기에서 자주 있는 놈이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가난해서 테이블밖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히 침대 대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어. 소파는 왼쪽 벽에 바짝 붙여 놓여 있었고 움직이려 해봐도 혼자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살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난 밤,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등에 통증이 느껴졌어. 따끔따끔하고 이쑤시개로 찌르는 듯한 불쾌한 통증. 벌레인가 싶어서 몸을 일으켜 불을 켜고 소파나 티셔츠를 확인해 봤는데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고 머지않아 통증도 사라졌어.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등이 따끔따끔한 것과 더불어서 가위 눌림, 신음소리, 아지랑이 같은 검은 그림자가 집에 들어오거나 누군가가 등에 얼굴을 찰싹대고 있거나 식칼에 찔리는 꿈을 꾸는 등 모두 소파에서 자고 있을 때 일어났어. 역시 이 소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사를 생각했지만 그런 돈이 있을 리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시트를 씌우고 되도록 소파에 가까이 가지 않게 생활했어.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더니 집주인과 집주인 손자와 맞닥뜨렸어.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이거 참, 옆집 A씨가 갑자기 전화해서 이제 빌라에 못 오니까 정리해달라는 거야. 나는 그걸 듣고 무심코 파이팅 포즈를 취할 뻔했어. 왜냐면 이 옆집 A씨 꽤 거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40에서 50세 정도의 안경을 쓴 살찐 아주머니이고 이미 10년 이상 살았던 모양이지만 인사도 안 하고 조금 소리를 내기만 해도 벽을 쿵치고 문에다 시끄러워, 청소 라고 적힌 메모를 붙이는 등 극성이었어. 제일 또렷이 기억하는 게 복도에서 A씨가 갑자기 뒤로 넘어졌을 때야. 우연히 근처에 있던 내가 괜찮으세요? 라며 달려가서 손을 내미니까 찰싹하고 엄청난 기세로 내치는 거야. 뭐야 이 자식.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켜보다가 근처에 편의점 비닐봉지가 떨어져 있는 걸 알게 됐어. 아무 생각 없이 주워보니 에로마나랑 콘돔이 들어있었어. 그걸 다시 엄청난 기세로 A씨가 빼앗아들더니 쿵쿵거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사해줘서 고마워 라고 마음속으로 감사했었어.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 빈둥거리고 있었는데 옆집이 뭔가 소란스러웠어. 무슨 일 있나 생각하는데 비군, 잠깐만 와봐. 집주인 손자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왜 그러세요? 라며 옆집으로 가보니 집주인 손자가 안색이 변해서는 어딘가를 가리켰어. 딱 가리킨 방향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어. 벽에 못이 몇십 개나 꽂혀 있었어. 멍하니 보고 있으니 집주인이 잘 봐봐, 여러 가지 써 있어 라고 말해서 가까이 가서 봐보니 못이 마구 꽂혀 있는 벽을 중심으로 좌르륵 자잘한 글자와 조잡한 그림이 잔뜩 그려져 있었어. 그림은 초등학생이 그린 듯한 여자와 남자가 그려진 그림이었고 위에서부터 손톱인지 뭔지로 핥힌 듯한 흔적이 있었어.
자잘한 글씨 쪽은 죽음, 저주, 살해 같은 참으로 그럴싸한 글들이 줄지어 있었어. 땡땡 죽어 라는 게 잔뜩 있었고 물론 내 이름도 있었지. 집주인이 말하기로는 비군전의 세입자들 이름도 있네 라고 말했어. 그걸 보고 왠지 모르게 알게 됐어. 이 벽 건너편이 딱 소파가 있는 부근이야. 그 현상은 소파가 원인이었던 게 아니라 이게 원인이었던 게 아닐까 싶어. 아마 전에 살던 세입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소파에게 원인이 있다 생각해서 두고 간 거라 생각하니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어. A씨가 빌라를 나간 뒤 오랜만에 소파에서 잡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역시 그게 원인이었던 거라고 확신했어. 덧붙여서 대학 졸업 때까지 살았고 나갈 때 집주인이 소파 가져갈래? 라고 말했지만 아니요, 필요 없어요 라며 거절했어. 왜냐면 너무 크니까.